셀트리온 금요일 마이너스 1.6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2.0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막판에 크게 밀리면서 장대 음봉이 나타났고 막판 동시효과에서 대량 거래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온 것인데 이것은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날 선물과 옵션의 만기일입니다. 쿼드러플 위칭데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미국 시장의 선물 옵션과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날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오늘 막판 동시효과에서 까먹은 주가들은요,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종목군들이 회복을 하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림만 봤을 때는요, 직전 저점에서 장대 음봉이고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저점을 또 깨고 이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똑같은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금요일 외국인들의 매도가 686억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141억의 매수를, 공매도는 4,989주, 자사주는 2만주 매수를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루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루한 박스권의 움직임, 이것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인가, 현 시점에서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도 2만주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는데요,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6월 14일 날 신고를 하고 6월 17일부터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사주는 신고 물량의 약 30% 정도를 샀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가가 다시 18만원대를 위협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자사주 매입과 또 주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23년부터 24년 현재까지 셀트리온은 자사주 매입을 10차례에 걸쳐서 한 것이죠. 이번을 제외하고 9차례 동안에 자사주 매입하는 그 기간 동안에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사주 매입이 끝난 다음에 주가가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그 기간 중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대체로 어떠하다,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죠. 물론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들은 다르기 때문에요, 과거 상황들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나온다,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죠. 단순히 참고만 한다는 측면에서, 특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필요성은 있는 것이죠. 회색의 막대기 요 기간들이 23년부터 9차례 동안의 자사주 매입 기간입니다. 먼저 23년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요 시점에서는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는 상황이었고요. 3월달 자사주 매입에서는 주가가 박스권의 움직임이었죠. 작년 6월달 연속으로 2차례 있었고요. 9월달에 그리고 11월, 12월에 있었는데요. 11월과 12월 요때의 자사주 매입 때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합병이 성공됐다, 이런 기대감에, 특히 11월 달부터 외국인들 매수가 MSCI 코리아 지수에서 셀트리온이 합병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졌잖아요. 이에 따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 3월달에 자사주 매입 기간에서도 주가는 약간은 오르는 모습이 나왔죠. 4월달 자사주 매입 시점에서 올랐지만 다시 또 원위치가 되고 만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실제적으로 매수하는 그 기간에서 주가 움직임은 상승적으로 강하게 간 적은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 나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더라도 특별하게 강력하게 매수한 시점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자사주를 매입하는 그 기간 동안 매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올해 들어서는 3월 달에 자사주 매입 때 매도로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자사주 매입 기간에는 물론 5월 달에는
테마색으로 추정되는 매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매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자사주 매입 기간 중에는 별로 안 산다 이런 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 자사주 매입 기간 중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 쪽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금요일 매도는 미국 선물 시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매도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자사주 매입 기간 중에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사주 매입 기간을 줄여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빨리빨리 좀 사서 일찍 끝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인지,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것인지는 애매한 것이죠. 어쨌든 자사주 매입을 좀 빨리 끝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역시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일부에서 잘못 알려진 것이 이번 간담회에서 제약과의 합병을 7월 달부터 추진한다 이렇게 잘못 알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사과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난 간담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은 주주들이 희망할 경우 진행 가능하지만 무리한 합병은 지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7월 달부터 바로 한다는 거 아닙니다. 언제 할 줄 모른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제약과의 합병이 심리적으로는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는 합병이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은 현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가치를 봤을 때 퍼를 보게 되면요, 퍼는 주가와 이익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데요, 숫자가 낮을수록 주가는 저평가고 숫자가 높을수록 고평가단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익 가치로 봤을 때 제약이 셀트리온보다는 주가가 3.6배 이상이나 높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EPS 개념, 주당 순이익, 즉 한 주식당 이익을 얼마 내느냐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약 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 주당 순이익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것이죠. 왜? 한 주식당 순이익을 얼마 내느냐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요, 약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죠. 현 주가로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합병 비율로 했을 때는 셀트리온의 주주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병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회사의 입장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약과 셀트리온의 합병 문제는요, 당분간은 논외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제약과의 합병에 따른 심리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펀더멘탈, 실적적인 측면인데요, 진펜트라에 대해서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적어도 2,500억 매출은 가능하다 이렇게 밝힌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이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는 진펜트라 올해 5천억에서 6천억 이렇게 가이던스를 제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것은 포기하고 이제는 2,500억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망감에 따른 매물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액에 대한 이야기,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은요, 다른 증권사들, 참석했던 증권사들 가운데 하나증권의 자료를 보더라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4년 진펜트라 매출 가이던스 그리고 컨센서스 괴리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 2,500억 매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적인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시장에서는 일단은 실망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식시키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가 6월 마지막 주이면서 상반기 마지막 주잖아요. 이 시점에서 진펜트라의 추가적인 PBM 등재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액 기대감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의 컨센서스는 현재 2,852억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 측에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완전히 2,500억으로 낮춘 것이다 아니고요. 가이던스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는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소 수치를 2,500억 이야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의 올해 전체 매출액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미 3조 5,342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진펜트라의 매출액을 2,500억에서 3천억 내외로 보면서도 올해 매출액 전체에 대해서는 3조 5천억 이상 본다 이런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더 크게 나와준다면 3조 5천억 이상의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죠. 고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뉴플라이머 역시 시장의 컨센서스 기대보다 높아진다면요. 올 전체적인 매출액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수치들의 확인이 7월 8월 가면서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서둘러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들어올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 2주 동안에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16만 천주대의 매도를 보였다가 이번에는 84만 주대의 매도입니다. 물론 미국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50만 주대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주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매도는 증가세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외국인 매도가 주간 단위로 크게 증가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요. 급할 게 없다는 것이죠. 서둘러서 현 시점에서 가기보다는 자사주 매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실제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 시점, 이런 시점까지는 기다리겠다 이러한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또한 미국 선물 시장과 연계된 매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도 클라이막스일 가능성이고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조금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이 조금 빨리 끝나면서 심리적으로 제약과의 합병 역시 당장 아니다 이런 측면, 그리고 진펜트라를 포함해서 하반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 따라서 6월달은 음봉 말고 그나마 양봉으로 마감이 돼주는 것이 좋은데요. 6월 마지막 한 주 동안 주가의 움직임도 더 이상 크게 내려가기보다는 양봉을 만들 가능성이죠. 6월달 시초가가 17만 7,200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 금요일날 그 가격 이상으로 끝나기만 하면은 양봉이 월봉상으로 만들어집니다. 박스권에서의 기간 조정이 5개월째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7월부터 2단 상승 가능성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요. 그러나 느긋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려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